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2017년 3월 23일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금 다른 일이 있어서 약간 뉴스 읽는 시간이 늦어졌네요. 별로 어제 오늘 뉴스가 이렇다 할 만한 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곡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해 본 기사는 서울역 서부 서계동 일대 관광 거점으로 개발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서계동이 어디냐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이 서울역 이 동쪽이 후암동 쪽이고요. 서울역 서쪽. 여기가 이제 딱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쪽은 중구 만리동이고요. 예, 이쪽은 이제 서대문구고 여기는 마포구 이제 아현동이에요. 요 길 따라서 요 밑에는 용산구 서계동이거든요. 그래서 용산구 서계동 청파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역 서부역 뒤편이죠. 이 지역.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역사가 있는데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예전에 이명박 그 서울시장 시절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균형발전 촉진 사업이란 걸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지역별 거점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육성할 만한 데를 추천해 봐라. 그래서 합정균형발전 촉진구역, 그 다음에 미아 기름 균형발전 촉진구역, 구의 자양 균형발전 촉진구역 이런 것처럼 균촉지구들 지정들을 했었거든요. 그 균촉지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강남역처럼 일종의 지역 거점, 상업적인 어떤 그 지역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합정역 주변 가보시면 지금 옛날이랑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촉진 지구를 말 그대로 지정한다는 거였는데 용산구에서 예전에 2차 균촉 지정할 때 요즘 서계동 일대를 지정 신청을 넣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 뉴타운 사업을 좀 확대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때 이제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할 테니 후보지를 넣어라 그랬더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요 지금 기존의 균형 발전 촉진 지구를 넣었던 데를 좀 더 확대해서 만큼 해가지고 4차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로 요 서계 청파동 일대랑 이 밑에 원효로 1가부터 원효로 4가까지 이 일대를 서울시에다가 넣었었어요. 그런데 4차 재정비 촉진지구는 아시다시피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지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다 흐지부지 됐죠. 흐지부지 됐는데 이제 이 지역을 좀 개발을 해달라, 어떻게든 정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그게 이제 계속 여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안을 만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이 서계청파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왔고 어저께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 부분이 통과됐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뒤편에 요 대상지를 하고 내용은 이겁니다. 서울역 서부역 일대가 역세권 관광문화 거점으로 복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서 내용은 보면 그래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들,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해관계들이 좀 다르겠지만 정비 사업, 철거 정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다 뜯어 고치고 주상복합 아파트촌을 만들어 달라, 아파트 재개발 해달라, 뭐 이런 목소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나온 내용으로 부분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가 만리이고요, 서울역 센트럴자이고 이쪽이 아현동 재개발 쪽인데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안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요 도로, 이게 만리제 도로랑 이게 이제 청파로인데 요 주변으로는 이제 특별계획구역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전략적 복합 거점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뭐 소아 아동병원도 있고 음식점들도 있고 그래도 좀 이쪽 라인들은 서울역 바로 뒤편이니까 약간 북적북적한 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업무, 주거복합 이런 형태로 특별계획구역 묶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방향을 만들었고요. 이쪽은 지대가 여기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만리제로 길 자체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릉지구, 여기서도 이렇게 구릉지구 이렇게 가거든요. 이쪽은 이제 맞춤형 구릉지 지형에 따른, 여기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해서 양호한 주택지로 일반적 관리 지침을 따라 주거지 관리를 하겠다. 구릉지형 노후 불량주택지를 뭐 재생하는 형, 그러니까 철거 재개발 형태로 얘기를 지금 안 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민분들 중에서도 여기는 철거 재개발 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심 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만리 시장이 있거든요. 이 길도 되게 재밌는 길인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그 옛날 서울역 고가 있던 데인데 여기가 이제 그 고가공원 만드는 데잖아요. 맞물려서 이쪽도 지금 이제 뭐 도심 산업 활성화라 그래서 시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뭐 판매 시설 정비, 그래서 이쪽도 좀 손을 볼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사실 좀 여기가 철길이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길인데 이 길도 활성화할 수 있을 그런 방안을 같이 뭐 포함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 자료는 사실 좀 이거는 그냥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안 이제 나와 있는 거 블럭 어떻게 묶이는지, 도로 어떻게 확장하는지,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안을 봐야 되는데요. 아직 그 자료는 서울시청에 제대로 기사에 조금 언급되어 있긴 한데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카페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부산 얘기인데요. 꺾일 줄 모르는 부산 재건축 더 오른다. 최근에 부산의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부산 연지 꿈에 그린 기사는 뭐 그 뉴스는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데들이 부산의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서울 못지않다. 이제 부산도 구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비를 통해서 아파트가 그냥 빈 땅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부산이 핫했던 게 해운대 일대에 주상복 한강이 아니죠. 바다 보는 전망 좋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쪽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선도를 했고 부의 지도가 어떻게 재편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구축들,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뭐 정비하면서 이제 분양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구도심 쪽에 정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는 데도 있고 재건축 사업 하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이 되게 핫합니다. 중개업자분들도 중개업 교육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명지 신도시라든가 이런 신도시 개발되는 데도 있고,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핫하니까 당연히 중개업 하려는 분들도 공부하려고 막 들어오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다 맞물려 있는데요. 해운대, 과거에는 해운대 등 부산 동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부산 중심부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부산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척하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해운대,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쪽 보고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기존에, 그러니까 부산의 구도심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투자처로 지금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뭐 청약도 이렇게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는 서울시 임대료 5년 동결하면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 지원한다는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관이 주도하는 그런 부동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이게 자기 컨트롤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가 움직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시장을 참여하는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사실 좀 정부나 관 입장에서는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테이 사업이나 행복주택 사업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정부가 그냥 임대 아파트를 짓는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는 하는데 문제는 서울 안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한 지역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도 하고, 땅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빈 땅에다가 그냥 건물만 올려서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행복주택 같은 사업도 하는 거고, 차라리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니까 정부가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기업은 좀 컨트롤하기 차라리 쉽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테이 같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게 이제 세제 혜택이 되게 많아요. 분양을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감면 혜택, 재산세 감면 혜택,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도 배제되고요. 대신 이제 그렇게 주택임대사업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땅을 사서 집을 짓진 못하지만 그냥 민간 임대업자들이 그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거의 정부가 하는 정도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는 거죠. 그 해달라는 게 뭐냐면 세를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연 5% 이상으로 딱 고정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5% 이상으로 못 올리게 고정을 해놔서 전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못 올리는 거예요. 그 임대사업을 할 동안은. 그리고 몇 년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임대하라는 규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주체 자체는 서울시예요. 서울시가 뭐냐면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하는데 돈을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안심 상가는 작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고, 지금 그 대신 임대료를 마찬가지로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라는 상생협약을 임차인하고 체결한 경우에만 이런 걸 해주겠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읽어볼 기사는 그거랑은 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수서 쪽 지나면서 이 현수막들 붙어 있는 거는 저도 봤는데, 수서 일대에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취소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고시가 요번에 났나 봐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취소 고시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 게 사실 이제 이전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택 공급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주거 안정을 깨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지금 다음 19대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을 좀 추진하던 당사자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행복주택이라는 이름 자체는 바뀌거나 다른 형태로, 사실 행복주택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국민임대주택의 한 뭐 다른 이름, 그런 의미로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행복주택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한 뭐 짧게 10분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서계동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네, 오늘 뉴스도 이렇게 잘 읽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